아! 너무 잘 나온다. 뷰티 체크인 희도입니다. 아마 제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많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전문가께 자문을 받아서 만들게 된 영상이니까요. 차근차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식 전날 혹은 스튜디오 촬영 전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혹은 또 추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제가 주변에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7월이랑 11월에 결혼하는 친구들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시술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전에는 뭘 좀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직업이 매일매일 또 메이크업을 받고 헤어를 받는 또 쇼호스트다 보니까 저희 분장실에 계시는 메이크업 선생님 그리고 헤어 선생님께 하나하나 좀 여쭤봐서 제 친구들과 같은 예신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정보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일단 카테고리는 2가지로 나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피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헤어입니다. 첫 번째 일단 피부인데요. 피부는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것,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요. 아무래도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신부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리고 신부 헤어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얻은 거긴 하지만요. 때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피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피부 시술 그리고 피부 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왜 피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요. 근접 촬영이 또 많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예식이나 촬영 날에는 내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핸드폰 혹은 카메라 어플로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피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피부 안에서도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피부 멍드는 시술 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톡스 주의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리치한 팩 올리지 말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피부를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시술을 매일매일 받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주워 들어서 이 시술 좋다라거나 이 시술 좋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게 되면 어떨 때 멍이 잘 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촬영 전날에 혹은 예식 전날에 이렇게 시술을 잘못 받게 되면 멍이 아주 크게,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인모드를 받았었는데 저는 그냥 빨갛게 들어버리고 한 하루 반나절이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파랗게 멍이 들거나 아니면 노랗게 멍이 들어버리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화장이 두꺼워지고 건조해져요, 막 끼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피부 화장은 오래가기는 하지만 조금 더 얇게 하는 게 뭔가 자연스럽기도 하고 피부의 결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서 좋은데 피부 화장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멍드는 시술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보톡스입니다. 아무래도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 자체가 좀 부자연스러워지기도 하잖아요. 이제 제 친구 얘기인데 제 친구가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미간에 주름이 접히는 게 너무 신경이 쓰였대요. 그래서 예식이 7월인데 그 전에 한번 이제 맞춰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보톡스를 이제 맞은 거죠. 근데 보톡스를 맞고 난 다음에 웃는 것도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눈가 주름이 좀 고민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미간 주름이나 이마 주름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다 일단 맞고 나면 보톡스 자체가 뭐예요? 이제 근육을 조금 더 수축시키면서 근육의 활동을 좀 저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고 난 다음에 내가 막 이렇게 빵 하고 이제 웃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슬퍼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많이 이렇게 울게 되는데 그때도 찡그리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우면 어떡할까. 나중에는 사진을 보면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저는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는 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치한 팩 또는 리치한 크림인데요. 요거는 메이크업 전문가 분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들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렇게 너무 리치한 크림이나 리치한 팩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피부가 화장이 받지 않는 피부가 된다고 합니다. 뭐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에센스만 많이 발려있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 이렇게 머리를 세팅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뭔가 피부 관리를 하고 싶은데 정말
정말 모르던 그런 영양크림, 리치한 마스크팩 같은 거를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떡해 라는 심정으로 뭐라도 하고 싶다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그 다음날 화장이 잘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는 이제 끝났고요. 피부 외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부 외적으로는 첫 번째는 속눈썹이에요. 속눈썹 연장이나 펌은 조금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특히나 결혼식 이후에 바로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께서는 속눈썹을 매번 매일매일 붙이기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속눈썹이 짱 하고 이렇게 올라가 보이면 아무래도 사진 찍을 때 좀 예쁘니까 속눈썹 연장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이제 초근접으로 사진을 또 찍을 때는요, 연장을 한 것보다 약간 힘이 없는 원래의 본연의 속눈썹에 살짝 뷰러와 동시에 같이 이렇게 길어지는 연장보다는 이렇게 속눈썹을 가닥가닥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이라든지 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펌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바짝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정도 지나면은 친구들이 이 동시에 슬슬슬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고르지 않은 속눈썹이 되는 환경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속눈썹 펌, 속눈썹 연장 자제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눈썹 정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눈썹 정리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도 깔끔한 사진이나 깔끔한 영상을 또 남기기 위해서는 또 눈썹 정리가 또 필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눈썹이 두꺼운 것보다 눈썹이 좀 얇은 게 좀 여성스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생각하실 거예요. 눈썹 정리를 하고 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놀랐던 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께서 뭐 개인차는 물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눈썹 정리를 안 하고 오는 편이 훨씬 더 왜냐면 많은 얼굴들을 보셨고 어떤 화장에 어떠한 눈썹이 어울리는지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신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듬어 주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눈썹 정리는 자제!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있으면 아이고 어떡해 뭐라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되는 거 뭐 좀 없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각질 제거고요. 두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각질 제거는 아마 모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각질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히나 이 각질들이 올라오면서 화장이 낀다거나 아니면 화장이 이렇게 오돌오돌해 보이는 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각질 제거의 좀 중요함을 알고 계실 텐데, 각질 제거를 안 하면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피부에 뭔가 자극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각질 제거하는 걸 추천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분 관리를 좀 추천을 받았어요. 수분 관리는 리치한 크림을 바르거나 리치한 마스크팩을 올리면 아무래도 화장이 좀 밀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평소에 꾸준히 수분 관리를 좀 해주시다 보면 피부 자체의 컨디션이 좀 좋아져서 그 날 당시에 메이크업을 너무 두껍게 올리지 않아도 오히려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피부에 화장빨이 잘 먹듯이. 그래서 두 가지 각질 제거 그리고 평소에 수분 관리를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헤어인데요. 헤어도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샵마다 뭔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먼저 상의해보고 그 다음에 좀 시도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제가 들은 자문으로서는 일단 첫 번째는 붙임머리 비추, 그리고 두 번째는 앞머리 자르는 것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붙임머리가 비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특히나 붙임머리를 하면, 저도 붙임머리를 해봤지만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닦는 방식으로 이렇게 길게 머리에 가닥가닥들이 나오게 되는데, 머리 스타일을 좀 자유자재로 변형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렇게 머리를 길게 생머리로 연출하고 본식을 진행하신 분들도 많으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쫙 올리고 좀 깔끔하게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정말 어김없이 이 사이사이에 붙임머리 실리콘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가리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놓여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붙임머리는 좀 안 하는 편으로 추천을 좀 드리더라고요. 특히나 머리가 한 이 정도 되면 그냥 살짝 묶은 다음에 뭐 가발 같은 망 같은 걸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진행하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만약에 내가 반묶음을 할 거다라고 하면 반묶음도 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묶음 피스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헤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붙임머리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붙임머리가 한두 번 비싼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해봤지만 연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 자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염색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금액이 뭐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머리 자르는 것입니다. 아니 앞머리 자르는 게 왜? 라고 하실 테지만 앞머리 이렇게 자르는 게요. 요즘에 이런 애교머리나 살짝 가닥머리 내는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깔끔한 스타일이 좀 유행을 했지만 이제는 헤어스타일 가운데서도 깔끔하게 뭐 로우번이나 업 스타일로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게 요즘에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머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넘어가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리고 앞머리의 숱의 양에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풀뱅을 했어요. 답답하게 뭔가 앞머리를 내렸는데 옆으로 이렇게 치우려고 하면 옆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커튼처럼? 커튼 이렇게 치운 것처럼 이렇게 남는 것 때문에 사진에서 되게 안 예뻐 보인대요. 만약에 가닥머리를 내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요 가닥머리 정말 가장 예쁜 베스트의 가닥머리만 살짝 뽑아서 슬슬슬슬 또 잘라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스타일을 원한다. 충분히 또 상의를 해보시고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앞머리를 갑자기 집에서 덜컥 자른다거나 제가 그래요. 덜컥 자른다거나 뭔가 약간 애교머리 덜컥 자른다거나 이런 일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식 전에 혹은 스튜디오 촬영 전에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친구가 두 명이서 막 동시에 막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것저것 궁금해지는 게 참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또 사진이 또 잘 나와야 되잖아요. 또 그 사진이 또 인생 사진이 되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참 많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이랑 11월에 결혼하는 제 친구들도 제 영상을 보내주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